해볼게요. 우리가 이 로그라는 걸 좀 잠깐 얘기해 볼까요? 로그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거였었죠. a의 x가 b면은 x를 로그 a, b로 그냥 바꾸는 과정이었어요. 이거 제가 숫자였던 거고요. 그러면 생각나니 볼까요? 로그 10의 1, 요거는 진수가 1이니까 요게 0이었고, 로그 뭐 5의 5, 요거는 얘네들이 같아가지고 1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럼 자, 로그 뭐 8의 16 같은 거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은 로그 2의 세제곱이고 2의 4제곱인데 요 4는 그냥 4로 나가지만 요 3은 그냥 3이 아니라 역수로 나가요. 뒤집어서 나가라 그러기 때문에 3분의 4에 로그 2의 2가 돼가지고 요만큼이 1 되죠? 요 밑하고 진수 같아가지고 해서 3분의 4 여기까지가 그냥 로그 계산이었어요. 자, 이걸로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좀 지우고 우리가 요 처음에 이 로그의 정의라는 거 할 때 뭐 했냐면요. 얘가 밑이고 얘가 진수인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밑은 0보다는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고 요 진수라고 하는 거는 0보다 커야 된다 해서 뭐 밑 조건, 진 조건 이런 얘기 했다는 이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리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함수를 그리는 건데 이걸 처음에 한 방에 내가 그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 요 x의 1름은 얼마죠? 진수가 1이니까 0이에요. 그럼 여기 1,0 여기 지날 거예요. 여기 2 넣잖아요? 그러면 밑이랑 진수 같아서 1 되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2, 이렇게 찍을게요. 그 다음에 4 넣으면 얼마죠? 2에 제곱돼서 2 나가서 2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2. 그 다음에 2분의 1 넣어볼게요. 2분의 1. 2분의 1 넣으면은 2에 마이너스 1 제곱돼서 나가서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점들을 계속 찍어봤겠죠. 근데 x는 양수만 다 넣어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냐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점을 찍어보면서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냥 다시 볼까요? 밑이 2였는데 1,0도 지나고 x는 0보다 큰 쪽만 집어넣는데 x가 점점 커질수록 y도 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증가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돼.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어떤 거 해볼 거냐면요. y는 로그 3의 x 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역시나 x에 1 넣으면은 진수가 1이니까 값은 0이 되고요. 3을 넣으면은 둘이 같아져서 1 되는 거예요. 3,1을 지나네요. 그 다음에 9를 넣어야지 그제서야 2가 되죠. 9,2를 지나요. 근데 3분의 1 넣어야지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얘는 뭐 요런 형태를 좀 잘못 그렸네요. 얘는 뭐 요런 스타일을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볼까? 얘는 1 넣으면은 0을 지나고요. 얘도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음수에서 양수로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증가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여기 밑이 a잖아요. a. 지수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밑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증가함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은 x1보다는 x2가 클 때 fx1보다는 fx2가 크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더 큰 x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도 더 크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여기서 우리 요 그래프 가지고 할게요. 요 그래프. x축 대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x축 대칭을 했으니까 연두색이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럼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요 연두색 그래프를 x축인으로 접었으니까요. 네. 근데 x축 대칭하면 뭐에 뭐가 바뀌죠? y에 뭐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되죠. 근데 y에서 마이너스를 떼주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마이너스가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어떤 형식이 되냐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분의 1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가 밑이 0하고 1 사이 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지수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밑이
0하고 1 사이 값이 나오면은 얘는 감소함수란 얘기죠. 요거랑 반대 상황이 딱 뒤집어졌으니까요. x가 커짐에 따라서 y는 되게 큰 값이었다가 점점 y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럼 얘는 쓸 때 x가 커질수록 거기에 대한 결과는 더 작아진다. 뭐 이렇게 쓰는 게 감소함수란 얘기. 일단 요거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근데 좀 더 고민해 볼까요? 뭐 얘네들 전부 다 여기를 지나죠. 1,0을 지나긴 하죠.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x를 기본적으로 0보다 큰 쪽만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진수조건 때문에. 그럼 뭐가 등장하냐면 x가 점점 작아져도 여기 이 y축에 닿질 않아요. y축에 가까워질 뿐이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요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근선. 그래서 얘네 둘 다 어떤 특징이 또 등장하냐? 점근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걔는 x는 0이에요. 다른 말로 y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라인. 자, 그럼 딱 요거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자, 페이지 어디 가냐면요. 92페이지 갑시다. 92페이지 가서 거기에 115번을 지금 같이 할게요. 115번을 같이 할게요. 115번을. 자, 우리가 이 함수에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x의 범위. 그러면 기본적으로 로그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5번에 1번에 들어가는 내용이 x는 0보다 크다 이 범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해놨더니 진수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x는 0보다 큰 쪽만 집어넣을 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치역은 뭐냐면 치역은 y 값을 물어보는 거죠. y 값. 근데 y 값이요. 이 연두색만 보더라도 되게 많이 작았다가 쭉쭉쭉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치역은 뭐 실수 전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수 전체. 그러니까 아무런 y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y가 되게 아래쪽 값부터 계속 넘어가면 알겠지만 y가 점점 커져서 되게 큰 값이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3번은 요 얘기죠. 3번은 요 얘기예요. 그렇죠? 3번은 요 얘기. 미시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부도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3번은 부도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4번은 감소함수니까 요 얘기예요. 요 얘기. 부도 방향이 얘랑은 반대가 돼야 돼요. 1이었었죠. 반대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여기 써놨죠. 점근선은 여기. 5번은 x는 0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요게 115번이에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이 114번은 해보세요. 그냥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104번은. 예를 들어서 지금 fx는 미시 2인 로고고 gx는 미시 3분의 1인 로고예요. 거기다가 뭐 4도 놓고 얼마 값이 이런 얘기니까. 그냥 우리가 이전에 2단원에서 했던 로고 계산인 거예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를 좀 지울게요. 여기를 지우고 이제 새롭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는 지울게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얘기는 이게 자세히 보니까 지수함수랑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지울게요. 네, 그거 114번을 해보시고, 네, 해보시고, 그냥 로고 계산이에요. 로고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값 구하는 거예요. 114번은. 로그 A에 자, 그건 했을 것 같으니까 넘길게요. 93페이지로 갈게요. 자, 114는 계산했을 거예요. 93페이지로 가면은 1, 2번 한 번에 할게요. 1, 2번. 자, 1번부터 갈게요. fx라고 하는 어떤 특징적인 함수가 있어요. 로그 함수인데 그냥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3을 x에 대입하래요. 3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로그 a에 여기다 3 대입하잖아요. 3이 6이니까 9가 돼요. 이게 4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여기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걸 이제 지수로 바꾸면 a의 4제곱은 9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아, 2가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9가 아니고요. 다시 해야 되겠네. 로그 A에 9가 있었고 여기 2가 있었네요. 이거 못 봤습니다. 요게 4네요. 요게 4. 네. 다시 계산할 거면 자. 그럼 로그 A의 9는 2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지수로 바꿀까요? A의 제곱은 9를 푸는 거예요. 그럼 A가 얼마겠어요? 3이겠죠. 왜냐면 풀마 3이지만 밑쪽 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는 3이 나와요. 그럼 A는 3입니다. 그럼 A는 3인 상태에서 10이 넣으란 얘기예요. 그럼 자, 10이 넣으면은 로그 3에 10이 넣잖아요. 27 더하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3의 세제곱이라서 3이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답이 뭐 5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필수예지 2번은 같이 볼게요. 같이 볼게. 보세요. 책 보시면 돼. y는 로그 5의 x니까 미시 5예요. 미시 5. 미시 5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미시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자, 그럼 해볼게. 1,0을 지나는 건 맞죠? 왜냐면 x에 1 넣으면 y가 0이기 때문에 진수가 1이면 0이니까. 그 다음에 점근선은 x축이 아니라 뭐죠? y축이 돼야 돼요. y축. 그래서 틀렸어요. y축이 돼야 돼요. x는 0, y축이 돼야 돼요. 틀렸어요. 니은은. 그 다음에 정의역은 실수냐. 정의역이 실수는 아니 정의역은 진수 조건에서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또 틀렸어요. 그 다음에 x가 커지면 y도 커지냐. 이게 바로 증가함수냐 물어봤으니까 되는 거죠. 왜냐면 미시 1보다 크기 때문에. 맞죠? 네. 그 다음에 미음은 자 미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음. 이게 아직 함수를 안 하신 분들은 요 얘기를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만 듣고만 있으면 돼.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역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y는 x 대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y는 x 대칭.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y는 x 대칭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처음에 이 사람이 요거의 역함수를 물어봤어요. 이거의 역함수를 물어봤어요. 이거 역함수가 얘냐고 물어보고 아니면 똑같이 하면 돼.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요거다 쓸게요. y는 요거의 역함수를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역함수를.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뭐 하면 되냐면 y는 x 대칭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y는 x 대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x, y 바꿔 쓰는 게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그 둘이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y는 x 대칭 시키면 x는 로그 5의 y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y는 대칭 시키면. 근데 이거를 정리하는 거죠. 어디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요. 이 지수에서 이게 로그로 넘어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우리가 여기서 지수로 다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5의 x제곱은 얼마냐? y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로그 함수 미시 5짜리 로그 함수 y는 로그 5의 x를 y는 x 대칭시킨다. 그에게 역함수를 구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y는 5의 x 지수 함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미음은 가능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 120번을 같이 볼게요. 120번 같이 볼게요. 자, 그래프는 0,1을 지난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0,1. 얘는 애초에 진수 조건에서 x에 0을 넣을 수가 없어요. 0보다 큰 걸 넣어야 돼요. 0,1을 지나는 게 아니라 1,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거예요. 120번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점근선은 y축이 맞잖아요. y축 맞잖아요. x는 0, y축. 그래서 니은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시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면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x가 커지면 y는 작아져야 되죠.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미시 2분의 1, 0하고 1 사이면 x가 커지면 y는 반대로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감소함수. 리을 갈게요. 리을은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리을은 이런 얘기예요. x가 만약에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y도 다른 값이 나오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x가 다른 값 집어넣으면 y가 다른 값 당연히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리을은 맞는 얘기예요. 리을은 맞는 얘기. 근데 미음은 어떻게 하냐면요. y는 2x 제곱의 그래프와 y는 x 대칭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해볼게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또 해봅시다. 이 사람이 y는 x 대칭 이거를 y는 x 대칭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x, y 바꿔 쓰면 그게 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y는 x 대칭을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건데 이걸 그냥 안 놔두고 정리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럼 지수로 정리하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음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미음은 틀렸어요. 근데 해보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요. 이 미시 2분의 1이죠? 얘도 2분의 1이에요. 기본적인 로그 함수, 기본적인 x, 그 지수 함수는 항상 서로 y는 x 대칭 관계라는 얘기죠. 미시 2분의 1이면 2분의 1, 미시 5면은 5 그대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럼 여러분이 119번을 할 수 있겠죠. 119번은 내가 문제를 좀 바꿔 드릴까요? 이거 함수 안 한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119번은 요게 요런 얘기죠. 처음에 이제 요 풀이가 f의 마이너스 2분의 요건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구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집어넣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9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계산하잖아요. 그 결과를 g라는 함수에 또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요 순서대로 하면 돼. 요 결과가 만약에 어떤 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별이라는 값을 g에다가 한 번 더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19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좀 지울게요. 여기는 좀 지울게요. 여기도 이제 지울게요. 이시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였어요. 이시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1,0을 지났고 점근선은 y축, 예, 다른 말로 x는 0이었다. 요 얘기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거 지금 지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g에다가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얼마죠? f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은 3 나오네요. 3. 그쵸? 왜냐면 3에 마이너스 2제곱에 다시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나오네요. 그럼 다시 g에다가 3 넣으면 되죠. 그럼 뭐 나오죠? 3 넣으면은 로그 3의 몇 제곱이에요? 3의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2 나오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오케이. 그 다음 이거 지울게요. 자, 이제는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다른 얘기. 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여기 좀 봐주세요. 이만큼만 보자면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2로 할게요. 편하게.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요게 있잖아요. 요게 아까 1,0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1 넣으면 0이니까요. 그리고 점근선이 뭐였냐면요. 점근선이 아까는 x는 0이었어요. 써놨어요. x는 0이었어요. y축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요. 어떻게 하냐면 요 그래프를 자, 평행이동할 거예요. x로 한 3만큼 보내고 y로 한 5만큼만 평행이동을 하려고요. 5는 너무 많다. 4로 할게요. 너무 크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평행이동. 그럼 우리가 했던 거니까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y 빼기 4는 해가지고 로그 2에 이렇게 쓰는 게 평행이동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평행이동 그랬어요. 그럼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은 y는 해가지고 로그 2에 x 빼기 3 더하기 4예요. 여기까지가 그냥 정리한 거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정리한 게. 여기까지 맞죠? 더하기 4까지. 근데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얘가 1,0을 지났죠? 다시. 얘가 당연히 1,0을 지나는데 이게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몇을 지날까?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4,4를 지날 거예요. x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y로 4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4,4를 지나겠죠. 자, 그럼 또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점근선이 x는 0이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y축이죠. 이거를 x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x는 3이 됐죠. x는 3. x는 3이 됐는데 이걸 y로 4칸 올려도 그대로 x는 3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은 뭐로 바뀌었냐? x는 3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매번 여기서 기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갔다가 오는 건 너무 힘드니까 한 번에 한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요거 0 만드는 값이 얼마죠? 그냥 x는 3이죠. 그게 항상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따로 하나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걸 맨날 생각하기 힘드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진수 자체를 0 만드는 게 점근선이에요. 이건 적어야 돼요. 정리할게. 여기다 적으세요. 점근선은 진수를 0 만드는 x가. 이건 적어야 돼요. 이건 적어야 돼. 네. 로그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매번 잘 나오는 게 이 점근선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를 0 만드는 x 값이다. 이건 기억해 줘야 돼요. 이거 먼저 적어 놓읍시다.
네,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를 0 만드는 x 값이다. 이거만 적어 놓으세요. 우리 지금 9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자, 그럼 이제 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의미가 통했으면은 1번부터 해볼게요. 근데 1번을 이거 뭐 우리 점근선만 구하고 넘어갈 거예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점근선만 구하고 넘어갈 건데 봅시다. 이거 1번 자체는 점근선이 얼마겠어요? 요거 0 만드는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이거만 찾을게요. 일단 이거만 찾을게요. 이렇게 하면 끝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요거 이게 진수예요. 진수. 이게 0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결국 x는 0이겠죠. 그래서 x는 0이 점근선은 0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로 해볼게요. 121번 바로 볼게요. 121번 밑에 있는 120번 바로 볼게요. 여러분 일단 점근선만 먼저 구할게요. 점근선만 구할게요. 1번은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2죠. 진수 0 만드는 거니까 2번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x는 0이니까 그냥 x는 0인 거예요. 3번은 얼마냐? x는 3인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 일단. 이게 점근선을 찾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 다시 봐주세요. 요거 지울게요. 다시 좀 끌고 올게요. 잠깐만. 자, 이제 이게 x로 3 오고 y로 4가 와가지고 y는 로그 2에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쪽은 지울게요. 이렇게만 쓸게. 자,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볼 건데요. 자, 이 4는요, 4. 로그 2로 하면 얼마예요? 로그 2로 하면 4는? 로그 2에 16이죠, 16. 오케이, 로그 16이에요. 그러면 뭐 할 거냐면 로그 2의 x 빼기 3 더하기 로그 2의 16으로 바꾸면 우리가 로그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미시 같을 때 더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진수끼리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같은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로그의 성질 중에 로그끼리 미시 같을 때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는 거는 여기까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같은 얘기냐면 로그 2에 16x 빼기 48 이렇게 써도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실제 우리가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공통인수 16으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다시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더하기로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리하면 여기까지 나오니까 그럼 오케이. 그러면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필수 4번이거든요. 해볼게요. 그 얘기가 필수 4번. 여기를 주고 해볼게요. 자, 필수 4번에 자, 처음에 이 4번인데 필수 4번에 y는 로그 2의 x가 있고요. 이건 이 사람이 x축으로 n만큼 갔고 y축으로 n만큼 갔대요. 그렇죠? 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 y는 우리 알고 있으니까 바로 할게요. 2에 x-m 여기 더하기 n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근데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 결론이 뭐가 됐냐?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로그 2에 4x 빼기 8 더하기 1이 됐다. 이렇게 하겠어요. 맞죠?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뭘로 묶어낸다고요? 4로 묶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4로 묶어내야 돼요. 그러면 4로 묶어내면은 4가 되고 x 빼기 2가 되고 따로 그냥 플러스 1 따로 있는 거죠. 따로. 그러면 로그 성질로 이거는 뭐로 바꿔야 되냐? 로그 2에 4 더하기 로그 2에 x 빼기 2 그리고 따로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얼마죠? 로그 2의 4가? 정리하면 2 되죠? 그럼 정리 마지막에 할게요. 로그 2에 x 빼기 3 미안합니다. x 빼기 2랑 1 더해서 마지막에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로 여러분이 이제 122, 12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보십시오. 요 얘기로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얘기로 122, 12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은 평행 이동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행 이동. 얼마로 묶어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122번이에요. 그럼 122번도 마지막에 결국은 진수 자체는 9로 묶어내야 돼. 3으로 묶어내는 게 좋아. 9로 묶으면 되겠네. 그죠? 9로 묶으면 되겠네. 9로 묶으면은 3x 더하기 1이니까. 예, 그것부터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27이 어떻게 나와요? 27은 내가 질문해 볼게. 이거 어떻게 했니? 이거 어떻게 했어? 먼저 4로 먼저 묶어내야 된다. 이게 이 순서를 가야 된다. 이 순서. 걔들은 뭐로 묶어내야 돼? 아니 9로 묶어내야지. 공통인수가 9니까. 근데 27로 묶어도 돼. 상관없어. 27로 묶어도 돼. 27로 묶으면은 어떻게 되지? 얼마가 되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뒤에 뭐가 있었나? 뒤에 뭐가 있나? 없지. 이렇게 해도 돼. 27로 묶으면 되잖아. 근데 이건 쪼개야 된다고. 5그 3에 27 더하기 이렇게 쪼개야 돼. 이렇게 쪼개면 돼. 그러면은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평균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27로 묶으면.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갖고 y축으로는 3만큼 갖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x가 아니잖아. 네. 3으로 더 한 번 더 묶어내야 되거든. 무조건 X 왜냐면은 뭐가 있으면 안 되는 이 질문을 해볼게. 이런 거 풀 때 있잖아. 얼마로 묶어내지? 이렇게 되지 않나? 네. 그런 건 똑같은 거야. 그래야 평행이동이 잘 나가죠. 그래서 27로 처음에 묶어내야 되겠네요. 왜냐면 27x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다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뭐 123번 같은 경우에 지금 y는 5분의 1의 x제곱이 있는데 이거 처음에 무슨 대칭부터 하면 x축 대칭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x축 대칭하면 뭐에 뭐가 바뀌지? y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식을 만약에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하자면 y에 뭐가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 5분의 1 자체가 벌써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이 마이너스를 역수로 나가면 마이너스 로그 5의 x가 돼가지고 이 정리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대칭만 했을 때 얘는 요렇게 바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x로 이만큼 y로 마이너스 3만큼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걸 가지고 x로 이만큼 가고 y로 마이너스 3만큼만 해서 정리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 이 사람은 조금 다르게 x축 대칭을 먼저 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x축 대칭하면은 y의 보가 바뀌어져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여기 역수로 나가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없어지면 x축 대칭한 게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죠. y는 로그 5의 x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다가 x로 2만큼 y로 마이너스 3만큼 평균되겠다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뒤에 계산이 좀 나올 거니까요. 네. 그러면 뭐 이거를 끝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이렇게만 써도 답은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만 써도. 네. 정리 더 안 해도 여기까지만 써도 답일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 정도로만 써도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처음에 x축 대칭을 했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은 그래프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그 얘기랑 점근선을 어떻게 찾느냐 그 얘기 그리고 평행이동하면 모양이 어떻게 바뀌나 그 얘기 한 거예요. 네, 그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 얘기를 또 이어가 볼게요. 5번으로 가볼게요. 5번도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저번에 지수할 때 했던 얘기랑 계속 이어지는 얘기라서
2 3분의 1에 2분의 1 자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이 주어진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작냐면 그거 찾는 건데 우리가 지수할 때도 뭘 했냐면은 밑을 맞췄다고요. 밑을 맞춰놓고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그걸 고민했거든요. 똑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2잖아요. 그럼 2로 바꾸면 3은 2에 얼마예요? 3은 로그 2에 8이 되겠죠. 로그 2에 8이에요. 3은 네. 그러면 4는 뭐죠? 이거 2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 2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나가야 되죠. 뒤집어서 나가야 돼요. 그럼 뒤집어서 나간다는 얘기는 2분의 1에 로그 2의 63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요. 2분의 여기다 얹이잖아요. 그럼 로그 2의 루트 63 정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밑이 2로 다 바뀌었어요.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밑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로그 2의 8이랑 로그 2의 7이랑 로그 2의 루트 63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밑이 2인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질문이 밑이 2인 로그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밑이 2니까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면 여기 진수에 들어가는 요 값이 더 클수록 큰 거잖아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 요 8이 제일 크죠. 루트 64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크고 얘가 제일 작다는 얘기죠. 왜 루트 49니까요. 그럼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밑을 저기다 같은 2로 바꿨어요. 그럼 로그 2, 밑이 2니까 증가함수여서 진수가 클수록 크다를 푼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1 있고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1로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밑이 3분의 1이면은 0하고 1 사이니까 감소함수예요. 그럼 반대로 이 진수가 작을수록 더 큰 거예요. 감소함수니까. 진수가 작을수록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만 비교하면 얘가 더 큰 거라고 계산해보면. 왜냐면 2고 2분의 1이면 진수가 얘가 더 작으니까 2분의 1. 그럼 얘네들에 비하면 얘가 더 큰 거야. 근데 1로 해야 되겠죠. 1. 1은 뭐죠? 1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을 해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3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은 얼마죠? 3의 역수를 또 뒤집었으니까 그냥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질문이 로그 3분의 1에 2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 로그 3분의 1에 3이에요. 그럼 얘는 밑이 3분의 1이면 감소함수라서 진수가 가장 작을수록 제일 크다고요.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크고 얘가 제일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대수 비교란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124번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해보세요. 자, 힘내요. 124번 하세요. 124번을 할 수 있어요. 대수 비교하는 거예요. (124번) 하세요. 네. 응? 그게 8은 얼마야? 2의 세제곱이잖아. 4는? 그럼 걔 앞으로 나가야지. 앞으로. 여기도 봐봐. 이 4였으니까 2의 제곱이라서 역수로 나갔잖아. 나간 다음에 다시 위로 올렸지. 그래서 밑이 다 맞춰지는 거야. 여기 있는 것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만 나갈 수 있어요. 그건 뒤집어서 나가는 거지. 그냥 안 나가고 이게 만약에 제곱이면 2분의 1로 나가는 거죠. 그렇지? 세제곱이면 3분의 1. 그렇지. 그게 역수로 나갔잖아. 위에 거는 그냥 나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124-1번은 밑을 2로 뭔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2로 한번 바꿔보는 거고 124번에 2번은 일단은 밑이 죄다 2분의 1로 맞춰져 있으니까 한 번에 비교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밑을 얼마로 맞춰야 되냐 그 얘기죠. 밑을 얼마로 맞춰야 되느냐.
요거는 정리해 보니까 앞쪽은 그냥 로그 2에 5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정리해 보면은 그죠? 요거는 요게 3분의 1이 올라가야 되죠. 이게 좀 쉽지 않네 그러면 로그 2에 80의 3분의 1제곱이 되겠네. 이거 그냥 일단 줄게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맞죠? 8에 80이니까요. 근데 2는 뭐냐? 2는 밑이 2로 가면은 로그 2에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밑이 이제 2가 됐다는 얘기는 밑이 2가 됐다는 얘기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5하고 이 숫자랑 대수 비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밑이 2기 때문에 클수록 밑줄 진수가 클수록 큰 거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 4보다는 5가 크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근데 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5하고 80의 3분의 1제곱에 대해서 대수 비교잖아요. 이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세제곱씩 해줄게요. 세제곱씩. 그럼 이게 세제곱하면 5의 세제곱이고 이거 세제곱하면 80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되겠어요. 그럼 똑같이 얘도 만약에 비교하자 그러면 4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4의 세제곱은 64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고 제일 작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왜냐 밑이 2면은 증가함수예요. 진수가 클수록 큰 거예요. 그럼 진수의 대수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25하고 결론적으로 5하고 80의 3분의 1제곱이랑 4의 대수 비교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124-2번은 밑이 벌써 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밑이 2분의 1이면 감소함수라서 3이랑 4랑 5 중에 제일 작은 거 결국 3일 때가 제일 큰 거죠. 순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고 제일 작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마저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이거 지울게요. 우리가 아까 어떤 얘기를 잠깐 했었냐면은 역함수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함수 안 하신 분들은 안 해도 돼요. 하신 분들만 하면 되는데 요 얘기를 내가 좀 적어 볼게요.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역함수. 그럼 고민할 거 없이 뭐 하면 되냐면은 y는 x 대칭시키면 끝이에요. y는 x 대칭시키면 그냥 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1번 같은 문제가 물론 6-1번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xy 대칭시킬 거니까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x는 3의 y-1 더하기 끝이랐어요. 그럼 정리만 하면 되니까요. 3의 y-2제곱이 x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뭐 하느냐? 지수에서 로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에 y-2는 로그 3의 x 빼기 1 뭐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은 y는 로그 3의 x 빼기 1 더하기 2 이게 내가 찾는 역함수 이게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x, y를 바꾼 다음에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해보면은 로그의 역함수는 지수가 되고 지수의 역함수 로그가 되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25, 126까지 일단 해보세요. 근데 역함수 안 배우신 분들은 그거 안 해도 돼. 뒤에 연습 문제 먼저 풀어도 돼. 뒤에 연습 문제 어차피 뭐 그래프 개형하고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해도 돼요. 네, 뒤에 거 먼저 해도 돼요. 연습 문제 먼저 해도 돼요. 그리고 특히나 연습 문제가 좀 많네. 뒤에 있는 거는 117번까지 해야 되니까 연습 문제가 좀 많긴 하네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y에서 대칭시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여기다 더 해볼게요. 125에 2번을 좀 해볼까요? 나는 y는 로그 3분의 1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냥 xy 바꾸면 돼요. 그래서 x를 xy 자리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바꾸면 이게 이 사실 끝인데 내가 정리만 좀 더 하면 되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뭐 x-1은 로그 3분의 1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좀 하면은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러면 로그에서는 지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싹 지우고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의 x 빼기 1은 y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은 y는 3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게 역함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XY에 대칭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로그가 나왔으면 마지막에 지수로 가야 돼요. 지수가 나왔으면 마지막에 로그로 가야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이런 걸 쓰고 있어요. AX가 B제곱이었으면은 X는 로그 A의 B다. 요걸로 하셨어요. 여기서 일로 가거나 여기서 일로 가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마지막에 썼다는 얘기예요. 요게 125에 2번이. 그럼 내가 하나 더 해볼까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먼저 하세요. 126번도 내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잡힐지 모르겠지만 6번은 y는 로그 4의 x 더하기 a 빼기 3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거 역함수가 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 똑같아요. 방법은 x, y 바꿔 쓸게요. x는 로그 4에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x, y 바꿔 쓰고 있어요. 정리하면요. x 더하기 3은 로그 4의 y 더하기 a 이렇게 돼요. 마지막은 다시 지수로 정리해야 되니까 4가 여기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 쓰고 있어요. 로그에서 지수로 바뀌는 거. 그럼 정리만 하면 답이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내가 찾는 역함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스몰 ab를 구하면 되니까 이게 결국은 뭐죠? 아, a가 A가 1이고 B가 3이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네. 3분의 1인데 3으로 갔네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맞아요. 틀렸어요. 어디 갔죠, 골핀이? 네. 그러게요. 3분의 1이었는데 나도 의아하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밑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3이 아니고 3분의 1이었는데 3으로 썼네요. 그래서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이거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하네요. 역함수 이거 안 배웠으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다음 여길 지울까요? 여길 지우고 제가 그 다음번에 문제들을 좀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은 이 그래프가 많이 필요해서 미리 좀 적어 놓을게요. 로그 2의 x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y는 로그 2의 x. 여기 지울게요. 그림을 이거 똑같이는 못 그리겠네. 이렇게 되고 x 더하기 4 그리고 이렇게 잘못 그렸네.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오케이. 두 문제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할게요. 자, 96페이지잖아요. 보시면은 요거부터 할게요. 7번부터. 요거는 사실 뭐 따라가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뭐 그래프가 좀 있는데요. 천천히 볼게요. 여기가 얼마일까요?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로그 2의 x 그래프에서 x에 얼마를 넣어야지 y가 0이 나오죠? 1 넣어야 되죠. 1. 그래서 얘가 1이에요. 시작은 1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여러분 책에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 1을 넣으면은 얼마 나오냐? y는 x이기 때문에 1 나올 거예요. 그럼 다시 갈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는 y가 1 되려면 x에 얼마를 넣어야 되죠? 2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2예요. 그럼 곧장 따라 올라가잖아요. y는 x이기 때문에 여기도 2인 거예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쭉쭉 따라왔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y가 2가 되려면 x는 얼마나 되는 거죠?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칸이 없어가지고 안 그렸는데 똑같이 하면은 결국 y가 4가 되려면 얼마 넣어야 되죠? 2에 4주니까 16 넣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세요. 이 밑이 같은 그래프인데요. 이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1로 가려면 x로 몇 칸 가야 될까요? x쪽으로 마이너스 4칸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 4칸.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AB 라인하고 CD 라인이 x가 평행하거든요. 그럼 이 간격은 4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 4만큼 옆으로 밀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얼마냐? 0, 0 넣으면 돼요. 그럼 2가 나오죠. 요즘 딱 그림에서 이게 y축하고 만나기 때문에 x 0이에요. 그럼 0 넣으면 2가 나와요. 여기는 얼마죠? 4만큼 와야 되기 때문에 4,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4만큼 와야 되냐? 이게 아까 x로 4만큼 밀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럼 곧장 올라가면은 BC는 x한테 되니까 4란 말이에요. 4를 넣으면 8이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건 얼마냐? 4만큼 옆으로 밀었으니까 다시 8,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질문 자체가 자 질문은 이거예요. 질문은 요렇게 뭔가 이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요렇게 그림 잘못 그렸어요. 근데 이게 곡선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거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자르면 요 부분이 결국 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냥 요런 거예요. 그냥 사각형 되는 거예요. 사각형. 근데 요 간격이 4였고요. 요 간격이 2였어요. 그래서 넓이가 4, 2,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곡선 튀어나오는 게요. 결국은 이게 평행이동되면 요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느낌이에요. 다시 그려드릴까요? 이게 뭔가 요런 느낌인데 그림 내가 좀 잘 못 그려가지고 요런 느낌인데 요거 자르면은 요 부분이 기가 막히게 싹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연습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밑에까지.